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 카페 감꽃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동대문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시는 앰퍼센트 08의 김재희 대표님 오늘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네. 우선 오늘 여러 가지 가죽 공방 제품으로 가지고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제품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죽 공방 이름이 앰퍼센트 08이에요. 네. 자기소개를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서 가죽 공방을 하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력이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 여러 가지 학교나 그 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친숙해서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생각해 보렸네요. 앰퍼센트 08이라는 가죽 공방 이름을 딱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이밍 정할 때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이잖아요. 저 네.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더니 그 키보드나 핸드폰 같은 데 자판을 보면 특수문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앰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앰퍼센트라고 영문으로 앰퍼센트인데 그것도 뭐 누구와 같이 연결하는 특수문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관계를 맺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앰퍼센트 08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08 숫자에 대한 의미는 08은 네. 저희 큰 아이의 연도예요. 출생 연도. 출생 연도를 특별하게 첫째를 붙이고 싶었고 둘째가 되게 질투해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함께라는 의미의 앰퍼센드와 그리고 첫째 네. 아이의 연생 08을 붙여서 네. 탄생한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제가 10년 정도 패션 디자이너 쪽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육아를 하게 되면서 경력 단절로 이제 아예 일을 안 하게 됐어요. 그것 또한 또 십몇 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또 단절돼서 아이 육아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네. 우연찮게 이제는 기회가 돼서 지금 가죽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경력 단절이 사실 굉장히 좀 체감상 길어 보여요. 많이 길어 보여요. 많이 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즐거웠을 수도 있는데 네.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고 또 사회 나가서 나간 친구들은 다 뭔가 돼 있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딜레마도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 그때 당시를 조금 회상을 해보시면서 그 약간의 좋으면서도 또 이면적으로는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가죽 공방이라는 거를 찾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이게 매일 힘들었으면 아마 육아는 못했을 거고 그만큼 뭔가 해소되지 않는 건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하면서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걸 그러니까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해소되지 않는 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고 싶어서 약간 가슴속에 어느 한쪽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제가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가죽 공예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간단하게 발을 들였다가 아예 정식으로 공방을 다니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 해소되지 않은 그 느낌이 예를 들면 뭐 창작에 대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꿈의 실현에 대한 뭔가의 아쉬움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꿈에 대한 실현보다 창작에 대한 게 전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서 만들고 난 다음에 봤을 때 그런 약간 희열? 이러고 너무 제가 만들고서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왜냐면 디자이너 10년 일했으니까 그쵸. 옷이 팔리고 안 팔리고에 대한 결과물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창작에 대한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중간에 여러 시행착오도 겪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고, 그전에는 약간 동화 작가로 그림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육아하실 때요? 아니면? 육아하기 전에도 잠깐 한 3년 동안은 인형 그림을 배우고 한 3년 동안 동화 작가로 그림 그리면서 책이랑 동화책이랑 좀 했었어요. 창작하시는 일을 되게 많이 예, 하셨구나.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것도 또 육아 때문에 조금 살짝 막혀서. 근데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를 지금 해소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죽공예가 딱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공예를 지금은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시점 말고 사실 저한테는 그 약간의 공백기라고 해야 될까요? 가죽 공방으로 도달하기 전까지가 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육아에 대한 것도 뭐 아무리 간접 체험을 해도 100%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셨고. 그렇죠. 제가 이제는 오랫동안 아이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늦게 낳았거든요.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약간 그 육아에 대한 게 좀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엄마한테도 맡길 수도 있고 뭐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맡길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내 손으로. 그렇죠. 뭐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이제는 그럼 가죽 공방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사실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창작의 활동을 좀 해소해주는 작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도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드세요? 저는 기존에 뭐 명품 가방도 많고 틀에 박힌 것도 많은데 저는 약간 추구하는 건 내추럴하고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경쾌한 거. 누군가가 꼭 명품 가방은 여러 사람이 돈만 있으면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각과 자기 디자인과 나한테 필요한 것들과 모든 요소를 갖춰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핸드메이드로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거를 좀 다른 사람 기존의 거보다 좀 다른 걸 만들고 싶은 것, 다름 이런 게 좀 전 좀 강합니다. 네. 제품들을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떤 제품들만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 저희 이 아까 앰퍼샌드 말씀드렸는데 앰퍼샌드가 이거예요. 이 엔드를 지금 제가 양각으로 올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카드 지갑, 여러 가지 카드 칸을 만들 수 있는 카드 지갑하고 뒤에 뭐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장지갑이에요. 얘는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지폐도 들어가고 요건 동전, 요건 지폐, 뭐 영수증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다목적 장지갑.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가죽은 천연 소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 소가죽의 장점은 이게 세월이 가면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유분이 흘러요. 우리 손에 유분, 기름이 있고 이런 거 땀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광이 없었는데 점점 갖고 다니면 광도 생기고 색깔이 딥해져요. 그걸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제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추억과 같이 얘도 같이 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만의 지갑이 완성되는 과정 하나밖에 아니에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막 가죽공예 이야기 해주시고 뭔가 창작하고 막 이런 말씀 해주실 때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백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내 나름대로의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5년 전에 제가 가죽공예 했던 것과 지금의 저는 또 틀려요. 제가 그거를 느끼니까 옛날에는 이게 되게 5년 전에는 이게 너무 예뻐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약간 촌스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 때 나의 모습을 보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뭔가 발전하고 이런 게 점점 예뻐지고 다양해지는 가죽공예를 제 작품을 보면 그러면 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공방에 있을 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냥 뭔가 약간
대표님을 투영하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들기는 예.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그 서툰 모습도 내 그렇죠, 모습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조금 더 완숙해져 가는 지금의 그렇죠. 제품처럼 약간 그런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동대문에 공방이 또 있으시다고요. 아, 동대문에 있고, 네. 제가 지금 여러 공예 작가들과 함께 지금 조합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뭐 원예도 있고, 은공예도 있고, 켈리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로 학교, 센터, 기관 같은 데서 지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합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또 다른 점이 있나요?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언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박람회 같은 것도 많이 아. 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마켓 하듯이 네. 박람회를 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 체험도 많이 하는데 원래 공예 작가들이 모이긴 힘들거든요. 왜냐면 개성이 좀 다 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서 펼쳐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동대문구에 이런 조합이 있나 공예 모임이 여러 다른 구에도 있겠지만 동대문구에서 제가 유일하다고 듣고 있거든요. 약간 동대문 어벤져스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쵸? 구청장님도 오셔가지고 체험도 많이 하셨고 홍보도 지금 구청에서 좀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학교나 센터 쪽에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막혔어요. 근데 풀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건 11월쯤 위드 기대하고 코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기대하시겠지만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얼마나 지내셨어요?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백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직업을 갖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이걸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어떤 계획을 갖고 한 일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우연치 않게 가죽공예가 왔고 가죽공예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 맨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고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같이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것도 못 해봤는데 제가 그래도 조합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있고 제가 점점점 뭔가 사회의 발을 더 많이 디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생겨서 앞으로 뭔가 꼭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생길 거고 그 기회가 생기면 제 뭐 지금 앰퍼샌드가 저 이름이 좋아져서 제가 브랜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열릴 결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좋아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 제가 그리는 그림에 조금 더 가까워질까요? 그게 사람이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전 꼭 믿고 있거든요. 네. 전 옛날에 제가 뭔가 5년 전에 공방을 안 했었어요. 배우러 다녔고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녔는데 제 개인 공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공방을 차려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단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뭔가를 준비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시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꼭 계획하지 않아도 지금 맞아요. 이 순간에 행복한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면 맞아요. 그 미래는 사실 미래에 살짝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거 맞는 이런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저도 거기에 들긴 한 하네요. 표 던지고 싶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까지도 저희 바자회 계속 열리죠. 예쁜 가죽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요. 놀러 와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